안녕하세요, 데이비입니다. 제가 주말에 전주를 한번 내려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전주를 내려가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스마트폰에 알림이 하나 뜨더라고. 제 영상에 댓글이 하나 달리더라고요. 제 영상에 댓글이 달리면 제 스마트폰에 알림이 옵니다. 알림이 오는데 제가 처음 보는 댓글이었어요. 어떤 댓글인지 한번 보여드리면,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창님. 오늘 영상도 너무 잘 봤어요. 저는 아이돌 지망생인데요. 혹시 아이돌로 성공하려면 실력은 어느 정도 돼야 하나요? 나이는 어느 정도가 좋고 키는 어느 정도 돼야 좋을까요? 소속사는 어디가 좋나요? 제 곡 무대를 보는 사람이 모두 행복해하고 아이돌로 성공하고 싶어서 데이비드님께 여쭤봅니다. 혹시 아이돌 지망생 분들께 바라는 점과 조언 같은 거 영상으로 제작해 주실 수 있나요? 아이돌 이런 거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한 말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제작 안 해주셔도 되는 거 당연합니다. 데이비드님은 아이돌 리뷰 하시는 분이니까요. 근데 한번 조언을 들어보고 싶어서 부탁 한번 드려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는 댓글 달렸더라고요. 이 댓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틀 동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진로 상담에 관한 컨텐츠도 원래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이 이제 카이스트 졸업생하고 연세대학교 졸업생들한테 진로 상담을 해준 적이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아이돌 지망생에 관한 상담은 솔직히 처음 해보는데,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그리고 이 아이돌 지망생 분이 그 현실에서 들었던 그 어떤 누구의 조언도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사항으로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이 아이돌 지망생 분이 물어본 것이 다 정량적인 평가야. 정량적인 평가야.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냐, 키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량적인 평가거든. 여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댓글 쓰신 분이 에 대한 제가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에서 설명드린다는 점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이분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진로 상담을 하면서 항상 먼저 물어보는 말이 있는데, 이 취업과 똑같거든. 항상 대학생들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느 회사에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을 먼저 해요. 거기에 꽂혀 있어. 그러면 학점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되나요? 토익 점수는 얼마나 받아야 되나요? 자격증은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그럼 어느 학교를 나와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이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되게 필요하죠. 안정권이라는 그 확률을, 대답을 듣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제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거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학점 만점인 사람과, 이를테면 4.5 만점이라고 쳤을 때 4.5 만점인 사람과 4.5의 만점에 3.9인 사람이 있어.
그리고 토익 4.5 만점인 사람은 토익도 980점이야. 근데 학점 3.9인 사람은 토익이 890점이야. 그리고 자격증도 학점 만점인 사람이 자격증은 뭐 5개 가지고 있는데 학점 3.9인 사람은 자격증이 2개밖에 없어. 그러면 학점 4.5인 사람을 뽑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볼게요, 내가. 아니? 아니야. 회사는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실례를 들어서 내가 항상 예시를 드는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제가 항상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예시입니다. 이거 현실과는 사실에 근거한 거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건설업체가 있어요. 뭐 삼성물산 건설업체라고 봅시다. 삼성물산이라고 봅시다. 근데 삼성물산이 중동에 진출하려고 해. 중동. 뭐 이란에 진출한다고 해봅시다. 이란에 진출하려고 해봅시다. 그래서 사람을 뽑으려고 해. 그런데 이제 뭐 10명을 뽑는다고 가정해봅시다. 10명 뽑는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100명이 지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10대 1의 경쟁률이잖아. 근데 99명이 서울대생이야. 가정을 해보자. 99명이 서울대생이야. 그리고 학점도 다 4.3이야. 99명이 그냥 다 서울대생이고 학점도 4.3 만점이고 영어도 만점이고 다 그렇게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성별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은 누구냐? 학점도 만점이 아니야. 영어 토익도 점수도 없어. 그러면 그리고 학교도 듣도 보도 못한 학교야.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 나머지 한 명은 탈락이네요. 서울대생 10명으로 그냥 채우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겠지. 자, 그런데 내가 질문을 던질게. 조건을 하나 달게요. 그 나머지 한 명이 이란에서 자랐어. 이란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어. 이란어를 할 줄 알고 이란 문화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란의 지역적 특색과 사람들의 특성 다 알고 있어. 근데 학점도 만점이 아니고 토익 점수도 없어. 자,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야? 그러면은 이 친구를 먼저 한 명을 뽑아놓고 나머지 9명을 99명에서 뭐 뽑아야 돼. 이거거든. 이거라고. 정량적인 거는 어떤 완벽한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안정적인,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조건 레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내가 저보다 뭐 한 문제 더 맞췄어. 내가 쟤보다 한 10점 더 높아. 이런 거는 절대적인 평가 점수가 될 수 없다고. 회사가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회사가 필요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왜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세웠는데 1등부터 10등을 선발하지 않고 왜 20몇 등짜리를 뽑아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뽑는 거야. 이 말을 먼저 이해하고 아이돌 지망생 하나 이야기해 봅시다. 자, 먼저 이 아이돌 지망생분한테 물어볼게요. 본인의 가치가 어느 정도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지금 보통 아이돌 지망생들이 롤모델이 장원영이라고. 그럼 물어볼게. 장원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난 이미 이 질문을 한 것에서부터 본인은 장원영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장원영이 될 정도의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이미 스카우트 됐을 거야. 눈에 띄었을 거라고.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제 다들 생각하지. 아이돌이 돼서 장원영 탑급의 아이돌 가수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면 배우로 전향해서 광고 모델도 뛰다가 뭐 배우로 전향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뭐 말은 그럴싸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내가 물어볼게요. 아이돌로 데뷔하는데 어디까지가 목표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정해야 돼. 장원영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거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다들 장원영이 되고 싶어 하잖아. 장원이 될 수 없어. 될 수 없다고. 될 수 없다고. 이거랑 똑같아요. 김연아가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니까 너도 나도 피겨를 시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이거 안 돼. 이거 안 된다고. 그 이후로 한 명이라도 내 말에서 땄냐고, 그 올림픽에서. 아무도 못 땄잖아. 그거랑 똑같아. 아이돌이 지금 좋아 보이겠죠. 근데 아이돌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성공의 기준을 본인이 먼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돌로 데뷔해서 탑급 아이돌이 돼서 나중에 이제 광고도 하다가 자, 그 다음에 배우로 전향해야지. 이런 이렇게 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야. 될 수 없어. 이걸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장원영은 될 수 없어. 자, 그러면 본인은 데뷔만 하면 오케이냐? 데뷔만 하면 오케이냐? 데뷔도 하고 인기도 얻고 부를 넣는 것이 오케이냐? 이거 정해야 돼. 여기 이렇게 적어놨잖아. 제 곡, 무대를 보는 사람이 모두 행복해하고 아이돌로 성공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놨잖아. 자, 제 곡과 무대를 보는 사람이 모두 행복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 내심에 있는 성공 요건이 아닐 거예요. 보통 사법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거든. 저는 인권을 중요시하고 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 과연 그럴까?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도 묻고 싶어. 자, 그럼 당신한테 평생 연봉은 당신은 3천만 원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 할까? 아무도 안 할걸? 결국 이거예요. 자, 그러면 본인은 그냥 아이돌로 성공하고 싶어서 나한테 물어본 거야. 제 곡과 무대를 보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게 아니라고. 이 질문을 한 게 아니라고. 이게 목표가 아니고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물어본 건데, 그러면 이 성공이라는 조건이 본인은 어느 정도를 성공이라고 보느냐, 이 질문 먼저 본인한테 던져보세요. 자, 제가 그럼 물어볼게요. 장원영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어. 자, 그럼 장원영은 될 수 없어. 이거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은 그냥 데뷔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현실적으로 물어볼게. 트리플 S의 멤버, 아무도, 그냥 멤버, 슬리퍼스의 김유연, 이지우도 아니고 그냥 멤버 한 명의 멤버로 들어가면은 본인은 그게 만족해요? 물어볼게. 그리고 하츠 투 하츠의 이안과 아이들이잖아. 하츠 투 하츠. 응? 이안과 아이들이라고. 이안과 아이들 중에 한 명이면 본인이 만족해요? 이안이면 만족할 거야? 아니면 이안이 아니어도 만족할 거야? 이 질문을 본인이 먼저 정하라고. 오히려 키키의 5명 멤버 중에 한 명이면 그나마 난 낫다고 생각해. 아니면 아이브라고 생각해 봅시다. 장원영과 안유진이 아니야. 장원영과 안유진이 아닌 다른 멤버 만족할 거야? 만족할 거냐고. 그리고 며칠 전에 해체한 위클리 데뷔했어. 근데 몇 년 지나서 그냥 해체했어. 만족할 거야? 이걸 먼저 정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정해야 돼요. 제가 본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떤 분야든지 그것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성공하는 로드맵만 딱 생각한다고. 다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실패하는 로드맵이 됐을 경우에 이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나는 장원영이 되고 싶어서 도전을 했는데 만약에 뭐 아이돌 연습생 member를 좀 거론하는 게 좀 해당 당사자분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냥 아이돌 지망생들한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려다 보니까 거론을 하게 됩니다. 자, 장원영이 되고 싶어서 했는데 허찬미가 됐어. 만족할 거야? 그 다음 어떻게 살 거야? 장원영이 되고 싶어서 했는데 이가은이 됐어. 어떻게 할 거야? 장원영이 되고 싶어서 했는데 이혜인이 됐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걸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인이 내가 지금 아이돌 지망생이 되고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지금 포기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나는 본인이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난 모르겠어.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거야. 자, 실력은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너무 두루뭉술하지. 자, 여기서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해주자면 운이에요. 운이에요. 뭐냐면 실력이 나쁘다고 안 뽑히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좋다고 선발되는 것도 아니야. 이를테면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아일릿 예시를 들어봅시다. 원희 아일릿에서 1등으로 데뷔했어. 아일릿이 원희가 노래하고 춤이 뛰어났냐고? 아니라고. 아이오아이의 김소혜 봐봐요. 노래하고 춤이 뛰어났나요? 아니야. 아이즈원의 사쿠라는 노래하고 춤이 뛰어났어요? 아니야. 근데 다 데뷔했어. 그러면 실력이 중요할까? 내 질문할게. 어느 정도 실력이 되어야 되나요? 글쎄, nobody knows. 근데 하나는 얘기해 줄 수 있지. 노래를 기똥차게 하는 거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게 나는 메인 보컬이다를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노래를 할 수 있다면 선발될 확률이 있어요. 물론 외모나 매력 그런 건 다 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김세정, 아이오아의 김세정 정도? 그 정도 노래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진아의 최정은 정도? 최정은 정도는 해야 돼. 그러면은 이 사람은 메인 보컬로 이 사람을 일단 뽑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실력으로. 그럼 춤은 내가 봤을 때 춤은 중요하지 않아. 장원영 춤 잘 추냐고, 안유진 춤 잘 추냐고. 근데 대한민국의 원투탑이잖아. 이채연 있잖아. 댄스 이채연을 보면서 항상 답답했던 게 뭔지 알아요? 내가 프로듀스 48 보면서 이채연이 춤을 잘 춰. 프로듀스 48 1화 2화 때 올림 엔터테인먼트하고 W 엔터테인먼트가 격돌을 했단 말이야. 권은비랑 이채연이 대결을 했단 말이야. 그때 이채연이 인채연의 춤추는 거 보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라고 말을 했어. 근데 프로듀스 48이 회차가 진행될수록 이채연이 돋보이지가 않아. 왜? 계속 춤만 하니까. 이채연을 보고서 항상 답답했던 부분은 이채연이 본인이 순위가 낮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매력을 좀 더 뿜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더 춤 연습에 올인하더라고. 그 부분이 너무 답답했어 진짜로.
춤은 그렇게 크게 메리트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 따라갈 정도만 하면 돼. 따라갈 정도만 하면 돼. 다 데뷔했잖아. 김소혜도, 사쿠라도, 원희도 다 데뷔했잖아. 춤은 내가 봤을 때 인간인 이상 뚝딱이만 아니면 돼요. 뚝딱이만 아니면 돼. 다만 몸이 유연하고 춤의 기본기가 어느 정도 갖춘 정도면 오히려 플러스 효과는 될 수 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키티의 키아가 한국무용을 했잖아. 혹시 춤 잘 추시나요? 아니요. 한국무용과에서 아이돌 댄스가 아니더라도 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짧게 좀 보여주시면은- 무용이나 춤에 대한 유연성이나 기본기가 춤을 못 갖춰져 추시는 한국무용 있으면 어떻게 갔어요? 아이돌이 되는 데는 충분하다. 뭐 춤으로써 1등을 찍어야 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매력이 있냐 없냐요. 왜냐면 제가 서바이벌 프로그램 할 때 항상 지적하잖아요. 화면에 딱 비추는 순간 이 친구다 아니다를 제가 결정을 하잖아. 제 영상을 보셨으면 분명히 알 거예요. 제가 그때 이 친구는 노래 잘할까 뽑아야 돼. 이 친구 춤 잘 출까 뽑아야 돼. 그렇게 말한 적 있냐고. 없어. 없다고. 한 번도 없다고. 근데 보세요. 알류넥스트 할 때 박민주 보자마자 얘는 넣고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 박민주.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러면은 원희도 마찬가지. 원희가 노래하고 춤이 뛰어나서 뽑힌 게 아니라고. 사람의 시선을 끄는 마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거는 함부로 재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아이돌 지망생의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해줄 수가 없어. 근데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이돌 지망생이든 모델이든 배우든 다 마찬가지야. 제가 한번 서바이벌 프로그램 리뷰를 하면서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나는 예쁘니까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애들이 너무 많더라고. 아니야. 아니라고. 직설적으로 말해서 너만큼 예쁜 애들은 전국에 널리고 널렸어.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이렇게 말해줄게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냥 만약에 성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1번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 그래서 그 1번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이야. 나 정도면 공부 잘하지.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의 고등학교가 2,000개라고 칩시다.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각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사람만 2,000명인 거야. 그러면 다시 봅시다. 난 예뻐. 우리 학교에서 내가 제일 인기가 많고 남자애들이 날 다 좋아하니까 나는 무조건 경쟁력이 있고 연애를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하면 무조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고 팬층이 생길 거야. 어느 정도는 생길 수 있겠지. 근데 각 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은 여자애들이 예전에만 모아도 2,000명이 넘는다는 거야. 내 또래만. 그러면 내가 고1이라 쳤을 때 고2, 고3,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까지 다 따지면은 이거 내가 거기서 2,000명씩 하면은 몇 명이에요? 14,000명 아니야. 14,000명 중에서,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제일 예쁜 애들만 모아서 14,000명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내가 몇 등인데, 예쁜 걸로 이길 수 있어? 경쟁력 있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쁜 걸로 승부하지 말라고. 제일 멍청한 생각이야. 그러니까 화면에 딱 비쳤을 때 다시 보고 싶은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은 얼굴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아우라로 뻗어나와야 돼. 이건 타고나는 거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다고. 이를테면 제가 어디죠? 유니버스 티켓이었나? 거기 장수화 같은 데도 있잖아. 장수화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물론 탑급은 안 되지만 유니버스 티켓 자체 내에서는 장수화 정도의 일반인이면 딱 보자마자 이 친구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 정도가 돼야 돼요. TV에 나온 사람들 다 예쁘다고.
알류넥스트나 아일랜드2, 유니버스 티켓, 뭐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1은 다 예뻤어. 다 안 예쁜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거기서 탑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은 뭐 장원영 정도? 그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력은 아예 실력을 키울 거면 노래 실력 압도적으로 나만큼 노래 잘하는 사람은 없어 의 정도로 메인 보컬 능력을 키우던가, 춤은 유연성과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 그런 걸 좀 키우세요. 기본기를 오히려 다듬으세요. 그리고 나이는 어느 정도가 좋은가요? 나이는 뭐 이거는 어느 정도가 좋다 뭐 그런 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언제 데뷔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지 따라 다른데 만약에 내년에 데뷔를 하고 싶다 그러면 2008년생이나 2009년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데뷔를 하려고 한다면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좀 힘들어. 그리고 2010년생부터는 아직은 너무 어리고 2008년, 2009년생이 좋다고 봅니다. 내년에 만약에 데뷔를 할 거라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키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요? 이 부분이 되게, 이거는 너무 두루뭉술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키가 크면 당연히 좋지. 그런데 키가 크다고 무조건 좋을까? 그건 또 아니거든. 보세요. 이거는 내가 들어가는 그룹의 컨셉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이즈나 그룹 같은 데에서 들어가려면 키가 큰 게 좋겠죠? 170은 무조건 넘어야 돼. 170 무조건 넘어야 된다고. 아이브 같은 그룹을 만들려고 해도 170 무조건 넘어야 돼. 그 밑에는 작아 보인다고. 경쟁력이 없어 보인다고. 그래야지 걸크러쉬라도 멋있고 눈에 띈다고.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장원영 옆에 설 수 있냐고.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장원영 옆에서 내가 장원영 옆에 섰을 때 마스크 벗은 모습만으로도 지금 함성 들리시죠? 위축되지 않을 정도여야 돼. 키도 외모도 장원영을 이길 수는 없을지라도 장원영 옆에 섰을 때 내가 지지 않을 정도는 돼야 돼. 안유진 정도는 돼야 돼요. 그 정도 키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한 172에서 173이면 좋고, 그거보다 조금 커도 됩니다. 175를 넘진 않길 바래요. 그러면 키가 작으면 안 되나?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라고. 보세요. 잠시만요. 키는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 없어요. 보세요. 그러면 아이브랑 이즈나 같은 그룹만 있냐? 그게 아니거든. 뭐 Say My Name이나 메이딘, 그리고 키키의 지유, 특히 키키의 지유, 이런 친구들 키가 작다고. 그러면은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질문을 한 아이돌 지망생분이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혀 감을 못 잡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귀여움상인지 키가 크고 고양이상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잖아요. 제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 키가 작을 경우에는 귀요미 컨셉으로 가는 뭐 그룹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최근에 리뷰한 뭐 히지스 같은 그룹이 될 수 있겠죠. 키가 크면 이프아이 그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정답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평가되어지는지, 작고 귀여운 컨셉 이미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키가 크고 도시적인 여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 다릅니다. 이건 정답은 없어요. 키는 정답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소속사가 좋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느 소속사가 좋냐면
저는 이거는 자 지금 영상에 말하는 내용은 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내 딸이라면 여기에 보내겠다 정도예요. 여기에 보내겠다 정도예요. 우선은 지금 현실을 따져봅시다. 제가 기존에 그 캐치아이 리뷰 영상을 찍으면서 JYP, YG, 각 하이브 중에서 미래 기획사의 전략 방향에 대해서 차지할 언급한 적, 비교한 적이 있어요. 기획사는 SM, YG, JYP, 하이브 요 네 군데에 대해서 저는 자 그러면 우선은 일반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는 다 삼성전자에 가고 싶어해. 이를테면 삼성전자에 가고 싶어해. JYP 엔터테인먼트, 삼성, LG, 현대 이런 데 가고 싶어요. 항상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게 맞을까? 일반적인 건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아이돌 시장으로 와서 나머지 3명은 저는 4대 기획사에 가고 싶어요 라고 무턱대고 이야기한다고. 딴따라 출신이에요. 딴따라 출신. 어떻게 생각해요? 가수를 해본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저라면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제가 학력 정보를 좀 봤어요. 이 네 사람에 대해서. 그랬더니 하이브에 보내겠습니다. 이수만 씨가 서울대 출신이에요. 하이브에 보내겠다고. 왜냐면 서울대 출신이고 자 보세요. 당시에는 대단히 명문 다른 기획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나쁘다는 게 아니야. 자 보세요. 서울대 미학과 출신이에요. YG는 경기고등학교 일단 이 질문하신 아이돌 지망생 나이가 어떤 정도고 언제 데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다 다릅니다. 그냥 양현석은 내년에 데뷔하고 싶어요. 2008년생, 2009년생이에요. 이걸 가정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티스트로서 그걸 가정했을 때 최고의 YG는 그룹의 한 멤버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블랙핑크를 데뷔시키고 나서 7년 만에 베이비몬스터를 데뷔시켰어요. 전 YG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YG가 여자 걸그룹을 데뷔시키는 그 루틴을 보면 앞으로 최소 6년은 더 있어야 돼. 저는 YG가 대단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거든. YG에서 데뷔할 수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양현석이 직접 신경을 써주니까 그만큼 춤도 노래도 기본기가 탄탄한 친구들이 데뷔를 한다고. YG에서 데뷔할 수 있으면 난 정말 좋다고 생각해. 근데 6년 후에 선발하겠죠? 새로운 걸그룹을 만들어도 6년 후에 만들 거라고. 그러면 YG는 들어가면 안 돼. 내년에 데뷔하고 싶으면. 만약에 6년 후에 데뷔할 수 있다, 데뷔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YG에 들어가세요. YG에 들어가라고. 대신에 YG는 정말 노래도 춤도 너무 경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건 감안하시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돼야 돼요. YG는 실력이 중요해. 아까 일반론을 얘기한 거고 YG는 실력이 중요하다고. 노래도 춤도 잘 춰야 돼요. 특히 노래, 가창력.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요. 어느 기획사를 가더라도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 자 그럼 JYP는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고. 나는 JYP가 예전엔 정말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괜찮지. 왜냐면 그 박진영 씨의 철학이 이제 그 걸그룹 연습생들한테 뭐 성교육까지 시킨다고 하더라고. 저는 정말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는 미성년자들한테 교육을 정말 심리적으로 불안한 면도 되게 잡아주는 교육을 정말 잘 시키고 생각하는데 JYP는 전체적인 전략이 되게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누적된 걸그룹만 몇 개야. 트와이스, 있지, 또 뭐 있죠? 엠믹스, 그리고 그 니쥬, 그리고 비처는 뭐 성추행인가 성추행 사건까지 터졌죠. 너무 걸그룹 때 적체되어 있다고. 이런 그룹은 가면 안 돼.
보세요. YG는 베이비몬스터한테만 올인해서 베이비몬스터만 밀어주고 있다고. 근데 JYP는 이거 그 회사의 전략이 걸그룹들 각각에 분산되어져 있다고. 그러면은 올인해줄 그 돈을 어느 특정 그룹에 투자할 수가 없어. 아직까지도 트와이스잖아 JYP는. 그럼 JYP는 가면 안 돼. 가면 안 된다고. JYP가 내년에 걸그룹을 만든다고 해도 JYP는 나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말리겠습니다. 자, 그럼 SM은 하츠터치가 나왔네? 에스파가 2020년에 데뷔한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2022년인가 2021년에 데뷔했어요. 에스파가. 그럼 하츠터치가 나왔네? 그럼 내년에 안 뽑을 거야. 걸그룹 못 만든다고. SM도 가면 안 돼. 그리고 지금 아까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안과 아이돌이 했단 말이야. 아이들이란 말이야. 이완과 아이들. 하츠터치 보면은. 그리고 하츠터치 노래가 제가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타도 스타라고 생각되지도 않아요. 뭔가 많이 잃어버렸어. 이수만과 유영진, 민희진이 다 나갔다고. 지금 SM에 들어가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의 SM과 지금의 SM은 다른 SM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약해요. 그러면 하이브는 가야 돼. 하이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들어가야 돼. 일단 대기업이고 그리고 내가 하이브를 이제 르세라핌을 내가 좋아할 때 한번 르세라핌 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하이브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줘. 걸그룹들한테. 방시혁이 직접적으로 르세라핌을 챙기잖아. 뉴진스는 뉴진스가 잘못한 거고.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뉴진스는 뉴진스가 잘못한 거라고. 미니진하고 뉴진스가 잘못한 거라고. 직접적으로 방시혁 의장이 챙기고 있잖아. 그리고 하이브는 걸그룹에 대한 니즈가 정말 커요. 방탄소년단 남자 아이돌 그룹은 성공을 시켰지만 여자 아이돌 그룹을 성공시킨 적이 없다고. 물론 뉴진스가 성공하긴 했지만 지금 뉴진스가 적대적인 관계가 돼버렸기 때문에 뉴진스 망했어요. 지금 망했어. 그러면은 하이브 입장에서는 르세라핌과 아일리시 있지만 탑이 아니란 말이야. 탑 아이돌 그룹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은 아일리시 데뷔한 게 작년 3월 25일입니다. 2024년 3월 25일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은 하이브도 아직 그 걸그룹 낸 지 얼마 안 됐는데 안 뽑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 르세라핌도 뉴진스도 2022년에 데뷔했어요. 2년 만에 아일릿을 또 만들었다고. 그런데 뉴진스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하이브는 지금 탑 걸그룹에 대한 니즈가 엄청 커요. 내가 봤을 때 엄청 커요. 들어갈 수 있다면 하이브에 무조건 들어가세요. 하이브는 방시혁 의장이 직접 챙긴다고. 그리고 복지나 그 르세라핌 영상들을 보니까 너무 잘 챙겨줘. 걸그룹들 멤버를 너무 잘 챙겨준다고. 하이브는 무조건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외에 그 소기업에 들어간다면 그러면 이 4D 기획사 말고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저는 스타쉽 괜찮다고 봐요. 스타쉽. 근데 다만 스타쉽은 키키가 나왔잖아. 올해 키키가 나왔잖아. 스타쉽 괜찮은 것 같아요. 스타쉽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언급한 그 이외의 소속사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 눈에는 별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한 하이브나 스타쉽 말고는 굳이 YG는 들어가면 좋긴 한데 6년 후에 데뷔할 거니까 어쩔 수 없고 하이브, YG, 스타쉽 말고는 굳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나는 뭐 굳이 그렇게 뭐 키키나 뭐 뉴진스나 뭐 그 정도로 성공 안 해도 되고 그냥 데뷔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셔도 돼요.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된다고. 그냥 본인이 키 크고 걸크러쉬 스타일인지 작고 귀여운 뭐 메이딘 뭐 유스피어 이런 정도 스타일인지 잘 몰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맞춰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론으로 그냥 키 크고 걸크러쉬 스타일이라고 봤을 때 가정하고 말을 한다면 2008년생, 2009년생이고 그렇게 봤을 때 키도 170 넘는다고 가정했을 때 하이브, YG, 스타쉽 이 세 군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아이돌 지망생 분들께 바라는 점과 조언. 자, 제가 서두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느냐, 아이돌이 됨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데뷔해서 다 장원영이 되면 다 좋지. 인생 어린 나이에 성공하는 거 아니야. 장원영이 되고 블랙핑크가 되고. 근데 내가 허찬미가 될 수도 있구나. 내가 이간이 될 수도 있구나. 내가 이혜인이 될 수도 있구나. 오히려 이혜인은 괜찮아요. 이혜인은 기획적으로 변모했잖아. 근데 그냥 아이돌 가수 하나만 따지고 봤을 때 이거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거야. 그리고 중고등학생 때는 이게 중고등학생 때 자기가 아는 분야가 너무 적기 때문에 경험과 지식이 적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 것으로 보여. 아이돌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거 똑같아요. 일반인도 이제 대학교만 들어가는 게 올인되어 있잖아.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게 전부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학교 들어가는 게 대학 입시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아이돌도 마찬가지야. 아이돌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통 그런 사람들 많잖아. 저는 아이돌 외에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거 아니면 할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 정말 잘못된 생각이야.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아이돌 멤버가 된다면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평가하세요. 냉정하게 평가해야 돼. 나 정도면 예쁘니까. 나 정도면 노래 좀 부르는 것 같은데? 나도 좀 춤 잘 안 추는데? 내가 유튜브 댄스 영상 올렸더니 몇만 뷰가 나왔으니까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웃기지 마. 그, 아일랜드2 때, 오유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블랙핑크 영상이었나?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다고, 아일랜드2에 참가를 했더라고. 그런 거, 아무 필요 없다고. 그런 걸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마냥 생각하지 말라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아이돌 지망생이 된다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내가 장원영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메리트가 있는 사람이고 매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포기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를테면 과거에는, 이거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90년대에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수했거든. 박진영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박진영 씨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아주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냉정하게 말해서는 딴따라들이었어요. 공부 못하는 날라리들이었다고. 박진영 씨 같은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랬다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어때요? 키키의 지유가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나왔잖아. 중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이 아이돌 지망생 분이, 그럼 키키의 지유는 공부를 어느 정도 했겠지? 근데 키키의 지유가 데뷔를 했어. 그것도 158이야. 키가 158이야. 근데 키키의 지유를 보면 너무 매력이 있어. 오히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이 키키를 택한 것이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저씨도 말했잖아. 나도 외국어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나도 서울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러면 나보고 이제 내가 만약에 고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 내가 중고등학생이라면 아이돌 하라고 하면 할까? 아, 못해. 못한다고. 나는 그만한 매력이 없으니까. 매력이 없으니까. 이거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내가 학교에서 남자애들한테 인기 좀 있어요. 옆 학교 애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이런 걸로는 평가받아 볼 필요가 있어요. 평가받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이돌 지망생이 됨으로 인해서 포기되는 것들을 이 가치, 포기되는 것들에 대한 가치와 아이돌 데뷔를 하면서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 그 가치를 반드시 비교해 보세요. 이를테면 그 트리플 S의 김유현도 이화여대 다니잖아. 이화여대 재학생이잖아. 그럼 트리플 S에 데뷔를 했어. 자, 뭐가 맞을까?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보세요. 트리플 S에 김유현이 된 것과 이화여대를 다니는 것, 무엇이 본인한테 이득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본인은 지금 중고등학생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부를 잘해. 만약에 공부를 잘한다면 이걸 포기하고 아이돌 시장에 가는 게 맞을까? 김유연 정도의 외모는 되세요? 참고로 김유연은 매력 없어요. 매력 없다고. 내가 이거는 방과 설림할 때 분명히 말했던 거야. 그래서 그 아이돌 연습생이 되는 거는 괜찮습니다. 해보는 건 괜찮아요. 해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아니다 싶은 거는 뒤도 안 들어보고 잘라내야 돼.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고. 미련을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한순간에 날아가. 나중에 다시 공부하면 되지? 이런 거 없어. 중고등학생 때 할 수 있는 공부가 있어요. 공부와 가치관 형성이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또래와의 사회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 이거는 지금 중고등학생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뭐 30살이 넘었을 때, 아, 그때 그냥 학창시절의 나에게는 학창시절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돌아보게 될 겁니다. 성공이라도 했으면 다행이야. 근데 성공도 못했어. 그러면 물어볼게요. 위클리 친구들은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갖고 있어야 돼. 본인이 위클리 멤버였다고 생각해봐.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알바하면서?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배우에 도전할 거야? 그래서 절대로 공부를 놓치지 마세요.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소홀히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인성은 어디나 중요합니다. 사회 어느 곳이든지 인성은 중요해요. 공부와 인성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뭐 더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 내가 본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 댓글 쓴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해줄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평균적인 레벨에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이메일을 보내셔도 되고, 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근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너 구독은 했니? 구독과 좋아요 했어?
그런 걸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네, 이상 데이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